상기 환자분은 어금니 부위가 흔들려서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상악 5번, 6번, 7번 치아인데요. 이가 많이 흔들리고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치아입니다. 치아를 둘러싸는 치조골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치아를 둘러싸는 치조골이 다 파괴가 되고 치아 뿌리 끝을 넘어서까지 까맣게 염증이 진행돼서 치아 주변에 뼈가 모두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이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 치조골이 양이 많이 있고 튼튼해야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임플란트 이 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8에서 10mm 정도 되는데요. 뼈가 거의 없습니다. 1m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반대쪽은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렇게 뼈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뼈가 거의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5번 자리는 이렇게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치아 뿌리를 둘러싼 뼈는 이렇게 다 뼈가 없어지고 염증 때문에 뼈가 다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고 7번 자리도 이 염증 때문에 뼈가 까맣게 뼈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한 모습입니다. 뼈가 1에서 2mm 정도 있을 때는 수직 거상법에 의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상악동 측방 거상술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하는데 측방 거상술을 하게 되면 수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mm, 2mm 정도의 뼈만 있어도 수직 거상법에 의해서 꽤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하였습니다. 전에 보았을 때 여기 뼈가 거의 1mm 밖에 없었는데 꽤 많은 양의 뼈가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6, 7mm 정도 뼈가 회복되었습니다. 발치하고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보통 뼈가 단단해지는 기간이 3에서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지 성공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때 통증이나 붓기 이런 부분도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 후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이제 상악동 점막을 거상하고 수직 거상법에 의해서 다시 식립한 모습입니다. 상악동 점막이 천공되지 않고 임플란트가 아주 잘 식립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처음에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 당시보다 더 단단하게 자기 뼈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골유착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만의 아주 좋은 특징이죠. 잇몸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너무 많이 파괴되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환자분들에게 수술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뼈 이식이라든지 부가적인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임플란트 기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원데이 시스템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잇몸뼈가 아주 튼튼한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뼈가 많이 남아있을 때 빨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치료 기간도 단축하고 환자분의 통증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